전날 있었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럽 쪽의 이슈들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배터리 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배터리 강국을 꿈꿨던 유럽이 실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내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재정감시기구인 ECA는 보고서를 통해서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특히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국과 같은 다른 지역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럽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터리 회사들이 향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유럽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계획을 밝히면서 오는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정도가 된다면 도로 위에서는 전기차 3천만 대 이상이 돌아다닐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봤을 때 이 배터리 산업 수요를 충족할 만한 전략이 아직 유럽에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입 원자재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유럽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이 결국 배터리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생산 연량을 확대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35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배터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대책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업계 예상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유럽의 소식인데요. 이 전력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현재 석탄 보조금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전력시장 개헌안과 관련해서 잠정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오늘 새벽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초래했던 에너지 위기 재발을 막고자 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 가격과 가격 안정 등을 목표로 논의 중이었던 유럽이었는데요. 하지만 석탄 보조금 때문에 현재는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웨덴이 석탄 발전소와 관련된 보조금을 연장하자라는 제안을 내밀면서 현재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러시아산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 부담을 느낀 국가들도 스웨덴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벨기에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유럽이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 달성 목표와는 상충된다라는 이유로 스웨덴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유럽연합의 선거 전까지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가격의 리스크가 잡힐 수 있을지 분위기는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이스라엘에 이어서 독일에도 반도체 공장에 추가적인 투자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원화로는 42조 원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인텔이 투자액을 기존 계획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정부도 인텔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4조 원 정도로 책정을 했지만 독일 정부는 14조 원까지 보조금을 늘렸다라고 합니다. 2031년까지 유럽에 800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투자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유럽에도 굉장히 큰 규모로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인텔은 이어가고 있는데요. 독일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도 120억 유로를 들여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하고요. 폴란드에도 자체적인 반도체 가치 사슬을 완성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자국 반도체 생태계 마지막 퍼즐인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에 승부수를 던졌고 이를 위해서 인텔이 반도체 부활을 위한 주요 파트너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가운데 유럽의 비중을 기존 9%에서 20%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중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그 안에서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회장이 중국의 전기차를 넘으려면 미국은 아직 멀었다라는 조금 쓴소리를 전해왔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전통 완성차 업체죠. 포드 회장이 이러한 말을 전했는데요. 중국은 현재 신속하게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시기적으로 늦고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현재 CATL과 35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면서 배터리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규모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미국의 기업과 중국의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것을 좋게 바라보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의 협력이 자국 업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시장을 완전히 분리한 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미국보다 더 선진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중국에게 모든 우위를 뺏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